김영미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지난주는 아이의 가을방학이었어요. 이 싱가포르 아메리칸 스쿨은 아이들 방학이 굉장히 긴 편이어서 여름방학은 2달 반 정도, 겨울방학은 한 3주 정도, 그리고 봄방학과 가을방학도 한 일주일 정도인데, 이 봄방학과 가을방학 전에는 그 Parents Teacher Conference라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면담 시간이 또한 2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열흘 정도 되는 그 가을방학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행을 다녔는데 작년부터는 여의치가 않아서 아이에게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외식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현재 싱가포르는 그 트레이스 투게더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박시네이티드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2명씩 외식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2달 전에 이미 그 2차 접종까지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트레이스 투게더의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주 후부터 제가 계속 그쪽에 연락을 해서 MOH 쪽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고 업데이트를 부탁을 하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그랬으나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그쪽에서 말을 하는데 아이의 폰에는 계속해서 표시가 안 돼서 지난 2달 넘게 아이가 외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혹시 네가 직접 어필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MOH 웹사이트를 잘 보더니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본인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어필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낸 지 이틀 만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아이가 드디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씩 나오던 때였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살짝 비껴서 외식을 했어요. 티옹바루의 하우스 오브 페르나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실 이곳은 그 전에 제 친구들하고도 같이 갔던 곳인데요. 페르나칸 음식하면 저는 주로 이제 바이올렛 온이라는 레스토랑에 몇 번 갔었어요. 내셔널 갤러리 안에 있는 이 바이올렛 온이라는 그 페르나칸 그 레스토랑은 인테리어가 이뻐서 제가 주로 가는 곳인데요. 그러나 이 친구들하고 갔던 하우스 오브 페르나칸이라는 곳도 그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이번에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쁜 색깔이죠. 페르나칸 음식 좋아하세요? 그러면 혹시 페르나칸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는 아시죠? 우리가 보통 차이니즈 페르나칸을 많이 페르나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계 이민자들과 이 지역의 로컬 말레이 여성들과의 그 자손을 보통 페르나칸이라고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그 뜻이 로컬 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났으나 그 네이티브는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넓은 의미를 보면 사실은 그 유라시안들도 페르나칸이고요. 왜냐하면 16세기 이후에 인도네시아 쪽으로 온 그 포르투기스나 그 더치 사람들과 말레이 여성들과의 그 자손들도 지금은 유라시안이라고 쉽게 부르지만 그 페르나칸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온 그 힌두교나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아랍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과 그 말레이 로컬 오먼과의 자손들도 넓은 의미로는 페르나칸입니다. 그러나 특히 주요 항구 도시였던 이 싱가포르, 말라카, 페낭 등지에서는 차이니즈 페르나칸이 압도적이어서 저희가 보통 페르나칸 문화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말하고 있고요. 페르나칸 박물관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싱가포르에 그 페르나칸 뮤지엄이 있는데 지금 레노베이션 중이에요. 그러나 이 책자는 그 다른 박물관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책 안에 한국어로 페르나칸이라고 쓰여져 있죠. 예, 2010년, 13년도에 그 한국에서 페르나칸 관련 그 전시회를 했었다고 하네요. 바로 그 포스터가 이 페르나칸 안내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나칸의 문화 역시 굉장히 흥미롭고 독특한데요.
페르나칸들은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에 비하면 상당히 부유한 그 상인 집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특한 중국의 문화와 그 말레이 전통 문화를 합쳐서 그들만의 페르나칸 문화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나칸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화려한 그 비드 공예품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슬공예라고 하죠. 그들의 슬리퍼라든지 작은 수공예품을 그 비드로, 다양한 색감의 비드로 장식을 한 그 비드공예, 비드웍이 많이 발달했고요. 자수 역시 그 중국 전통이었겠지만 그 자수도 상당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결혼 문화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12일 정도에 걸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다양하고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페르나칸 그 브라이드라 그랬죠? 그 신부들의 그 장신구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시아 문명 박물관의 3층에 가시면 주얼러리 갤러리가 있어요. 그 보석 전시관인데 동남아시아 위주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종류의 보석, 보통 금 제품이나 은 제품들인데요. 이런 그 보석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지금 보시는 것이 페르나칸 브라이드의 그 웨딩 그 기어 그 장신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하고 있는 그 헤드밴드에 집중해서 보시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박물관에서 새로운 그 갤러리가 오픈할 때마다 리스트를 저희 도슨트 커뮤니티에 보내서 이 중에서 공부하고 싶은 걸 골라서 발표를 해다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그 보석들 중에서 바로 이 페르나칸 그 브라이드의 그 헤드밴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 타이틀을 보시면 빠시안 그 헤드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빠시안이 중국어로 그 에이드 이모탈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팔선이라서 도교의 8명의 불사의 신선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그 브라이드의 그 헤드밴드에 관심이 갔냐면 일단 이것은 팔렘방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팔렘방은 수마트라에 있는 것이죠. 고대 도시 그 스리비자야의 수도였는데요. 물론 이 지금 보시는 헤드밴드는 19세기, 20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고대 그 스리비자야의 수도였던 이 팔렘방에서 온 왕자가 바로 이 싱가포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상라 우타마라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왕자는 이 팔람방에서 와서 그 1299년에 그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팔람방에서 만든 이 헤드밴드에 관심이 갔고요. 물론 이것은 페르나칸 브라이드들이 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페르나칸들의 그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이 헤드밴드의 그 모티브인데요. 제가 아까 팔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에이드 이모탈 그 이미지인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통이 넘어와서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팔선의 이미지가 그 다양한 그 12일간에 걸치는 그 페르나칸 그 웨딩식에서 그 신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끔 이 헤드밴드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페르나칸 헤드밴드는 아마도 중국 문화에 익숙지 않은 그 지역의 공예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팔선의 이미지가 원래 중국의 이미지와는 약간 다르게 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흥미로운 것이 저희가 보통 중국의 신부들을 웨딩 베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빨간색 이렇게 베일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녀들의 뭐 수줍음을 가려주는 베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그 페르나칸들은 주로 이렇게 구슬처럼 보이는 이게 작은 진주 장식이나 은 장식들로 그 베일을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이 페르나칸 브라이드의 헤드밴드나 헤어 장신구 등을 저희 3층 주얼러리 갤러리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하고 갔던 그 레스토랑이 티옹바루에 있는 하우스 오브 페르나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독특한 그 인테리어가 좋아서 이곳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전에 친구들하고 가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이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비프 룬당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프 룬당은 사실 이렇게 그냥 마트에 가셔도 데워서 먹을 수 있게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장조림하고 굉장히 맛이 비슷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사다 먹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비프 룬당 외에
뭘 먹었었지? 기억하는 또 다른 음식이 그때 없어서 좀 추천을 해다오 했더니 그쪽에서 마치 한국의 그 버섯 전골하고 비슷한 그 야채 요리를 하나 추천을 해줬고요. 그리고 관자라고 하죠. 그 스칼럽 요리를 또 추천을 해줘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페르나칸 컬처 중에서 흥미로운 게 또 그들의 다양한 신 아닙니까? 이 하우스 오브 페르나칸 바로 옆에 보시면요. 독특한 사원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모시는 신이 누구죠? 손오공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손오공과 삼장법사, 뭐 저팔계, 사오정 그 만화로 굉장히 익숙한데 이 손오공이 바로 이 페라나칸들에게는 그러니까 몽키갓이라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손오공이 신이 되어 있는 이 페라나칸 문화를 흥미롭게 봤고요. 제가 페라나칸 그들의 그릇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시아 문명 박물관에도 이 페라나칸들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색깔이 보이죠? 예, 이제 라임 색깔도 있고요. 핑크색, 노란색, 그린색, 약간의 갈색, 굉장히 화려한 색감으로 장식이 되어 있죠. 이 상대적으로 그 스트레이트 본 또는 로컬 본이라고 말하는 이 페라나칸들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그들만의 페라나칸 웨어를 이렇게 특별히 커스텀 메이드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특히 그들이 선호하는 이 색상들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런 다양한 색감들이고요. 이 중에 깜창이라고 부르는 걸 보시면요. 깜창은 그 커버드 베슬,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뜨거운 물이나 이 숯불 쪽 보통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페라나칸 그 웨딩룸에도 꼭 전시가 되는 중요한 그들의 그 페라나칸 웨어입니다. 근데 이 중에 모티브 하나가 재밌는 게 있어요. 꽃들이 보이죠. 무슨 꽃이죠? 예, 보통 피온이라고 하는 그 모란 꽃입니다. 이 피온이라는 꽃은 중국 문화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여지는 꽃이고요. 그 상징성은 노빌리티라고 그러죠. 그 고귀함이라든지 아니면 굿럭. 그래서 그 행운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란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어린이 투어를 할 때 이 꼭 이 깜창웨어에 가서 깜창이라고 보통 그들이 말을 하는데 이 깜창웨어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또 한국의 역사 얘기를 합니다. 페르나칸하고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실. 그런데 이 모란꽃 얘기는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주려고 해요. 여기 페르나칸 외에 많이 보이는 이 피오니는 행운이나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한국의 고대 역사의 여왕 중에서 이 모란꽃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단다. 그러면서 제가 선덕 여왕 얘기를 합니다. 자, 선덕 여왕 누구죠? 제가 지난번에 김춘추 얘기도 했지만 그 신라의 여왕으로서 삼국 통일의 그 기초를 쌓았다 그러죠. 물론 그 다음 때에 이렇게 김춘추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지만 그 선덕 여왕이 어린 시절에 덕만일 때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당태종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요. 꽃에 그 씨앗이 있었고 그리고 그 꽃이 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자색 꽃이라든지 흰색, 빨간색 꽃의 이 피오니, 모란꽃을 그리서 그 같이 선물을 보냅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모란꽃이 자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품종의 그 꽃을 볼 생각에 빨리 씨앗을 심자 그러는데 이 어린 덕만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지? 그런데 실제로 그때 그 보내진 그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었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그 어린 덕만에게 나중에 선대왕 여왕이 되신 이분께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무릇 그 꽃이라는 것은 향기가 있어서 나비와 그 벌을 끌어당기기 마련인데 보여지는 이 그림에는 아름다운 꽃과 달리 나비가 그려져 있지 않아서 향기가 없다라고 유추를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린 선덕여왕의 지혜로움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에 이런 여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혜롭던 이분이 커서 나중에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한나라 때 만들어진 2000년 전에 그 밍치 그 토끼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제 김춘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이 선덕여왕의 이야기에는 다른 설명들이 가능해요. 모란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었기 때문에 향기가 적은, 아름답기만 하고 향기가 별로 없는 꽃이 보내줬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그 모란꽃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그 모란꽃을 그리던 그 중국의 화풍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비와 같이 그렸을 경우에는 80세까지 장수하세요라는 내용이 되는데, 그는 아마도 80세부터는 더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나비를 안 그리고 모란꽃만 그렸던 전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림 설명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얘기를 저는 하진 않고요. 아이들에게 자, 모란꽃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한국에 없었는데 그게 중국의 당나라 황제한테 선물을 받았었고 그 어린 그 공주가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깜짝 페라나칸 드레이크들의 부유한 페라나칸 드레이크, 그 화려한 그 색감을 보여주는 이 페라나칸 웨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주변에 보시면 의외로 페라나칸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주말에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